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지TV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5월에 해야 될 또 다른 일이 있나요? 뭐 내신 얘기도 했고 모의고사 얘기도 했는데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있습니까? 네.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중간고사 끝나고 하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과목선택 수요조사입니다. 네, 우리 고등학교가 2학년, 3학년 때 이런 과목을 깔 건데, 또는 우리 지역의 공동교육과정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네 뭐 선택할래? 라고 이제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하게 되고, 조금 디테일하게 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2번, 2학기에 2번 해서 확정하는 고등학교도 있지만, 보통 1학기에 1번, 2학기 되면 확정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 수강 선택 과목에 대한 결정을 굉장히 잘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많은 안내 자료를 내놓고 있고, 각 대학교에서도 우리 과에 오려면 이런 과목을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목 선택 안내 자료도 내놓고 있는데요. 본인의 그에 선행해서 본인의 어떤 진로 아니면 또는 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한 채 본인이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를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과목 선택 안내 자료는 여러 가지 인천교육청, 경기교육청, 서울교육청, 강원도교육청까지 여러 그 교육청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선후배들 간의 만남 이런 행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캠프나 축제처럼 A, B, C, D 과목을 선택했던 선배들이 이 과목에서 뭘 배우고 난 진로가 뭐였고 어떤 도움을 받았어, 이런 얘기를 후배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요, 아이가 자신이 정말로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 과목을 계속해서 여러 개를 그냥 선택하는 것과, 그리고 또는 어떤 입시 전문가 또는 선생님들,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서 너가 만약에 경영학과에 가려면 이런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아, 이게 전략적으로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쪽이 좀 더 효율적? 아니죠, 좀 더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입시학과학생으로서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선택하는 학생들은 소수이긴 한데, 그러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 선택을 존중은 하되 그 학생들이 이제 지원 또는 지망해야 할 학과들은 좀 한정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약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여러 대학교들 발간하는 것들을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진로와 딱 맞춘 그런 계열과 맞춘 그런 과목들이 좀 존재했다고 본다면, 최근에는 생명과학과 학생이지만 한국지리 또는 사회문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공부할 생명과학이라는 것들이 사회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서 생명과학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평가하는 방향도 좀 폭넓게 확장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선택이라면 반드시 존중해야 되는데,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그것이 전제는 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 과목과 이런 것들을 좀 융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에서의 선택이라면 존중. 근데 그냥 이게 쉽거나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선택은 한정적이다. 입시계 데이터박스 자원 말씀이셨는데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게 과연 그냥 재밌어 보여라고 하는 것에 내포하는 의미가 꽤 많이 있습니다. 진로를 모르는 학생, 나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전공을 갈지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도 사실은 그런 과목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이 요게 재밌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호기심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관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관통한 어떤 일맥상통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부모로서 어떤 기대, 저 학부모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선생님으로서의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좀 많이 응원하고요. 또 과목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방금 강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능, 그리고 고등학교 해당 대학교에서 고교에서 선택한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내신을 반영하는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또는 대학마다 특징적으로 이런 과목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거를 입장을 밝힌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시립대나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 그런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정말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면 약간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 학생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진로를 특정하지 말고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호기심을 확장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또 할 일 또 있나요?
5월 달은 조금 그래도 입시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특히나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의 입학 설명회가 이제 한창 열리는 시즌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수시 입학 요강이 확정되는 달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고2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이제 올해로 따지면 이제 2025학년도가 되겠죠. 2025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요. 저는 고2 학생들한테 꼭 이 시행 계획을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 이것을 관심을 안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행 계획은 우리 대학교가 내년에 이렇게 선발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해오던 것을 관성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변한 것을 그때 인지했을 때 좀 늦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시 입학 요강을 좀 확정된 입학 요강을 좀 꼼꼼히 확인해야 될 것이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입 시행 계획 파일을 열심히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이미 확정이 되는 네.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고3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1년 반 후에 또는 2년 후에 정시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될 예고안을 확인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대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기사들 또는 전문가분들 자료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강석 선생님 같은 분들요. 네, 그렇죠. 좀 이제 5월 말이 되면 그것도 정리하는 정신이 없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요약본이라도 한 번씩 보면서 이런 굵직한 변화들은 인지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네, 대입 전형은 4년 예고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전형 예고안이 1년 반 전에밖에 안 나오는 거죠? 4년 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4년 전에 나온 건 대입 정책이고요. 아, 그런가요? 네, 3년 전에 나온 것은 대입 계획안이고 그 다음에 고2 때 발표하는 것이 대입 시행 계획, 고3 때 발표하는 것이 확정 요강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전형 예고안이 나오기 전에는 정책으로만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냥 일정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4년 예고제 이런 건 사실 유명무실한 거군요. 유명무실하지만 현재 중2 학생들이 정말 좀 그 내년 2월에 발표되는 그 발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걸 꼭 봐야 되는 게 이제 중2 학생들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면서 그에 따른 대입 정책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신경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014년 2월 달에 대입 정책에 큰 획을 그은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존은 상반기에 발표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예고를 해놨는데요. 좀 미온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어떤 비공식적인 루트라도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흘러나오는 건 있지만 그것을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얘기죠. 흘러나오는 정도니까. 네. 원래 유튜브의 즐거움은 약간 카더라 이런 거, 찌라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카더라와 찌라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입 전형 예고안까지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요강까지 확인을 했다. 네. 그러면 이제 더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또 한 가지. 네, 한 가지가 더 입시는 있는. 정말 복잡하네요. 이제 고3 학생들인데요. 고3 학생들 중에 이제 정시에 집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논술은 아이들말로 해야 해요. 네, 헬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공식적인 제가 집계한 그 확률이긴 하지만 재학생 기준으로 해서 4.67%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번 달부터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학별로 이제 모의 논술 러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의 논술. 네, 모의 논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능에 대비한 시험이 모의고사듯이 논술에 대비한 시험이 모의 논술이고요. 그 대학들이 직접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올해 실제 논술을 이렇게 낼 거야 라고 예고해주는 시그널이니까 반드시 좀 참고해서 참가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평이라고 하는 그 종로학원 학평에서 네. 모의 논술 시험을 돈을 내고 봤는데 대학에서 하는 것들은 공짜에다가 그렇죠. 출제자가 직접 하는 거니까 신뢰도도 더 높겠네요. 네, 또한 대학에서 그냥 그 고등학교 자체에다가 논술 문제를 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대학들로 달라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고교별로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대학교들도 있고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입학처에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논술로 대학을 간 선배가 별로 없고 그리고 시험을 칠 의지도 별로 없는 학교라면 사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사실은 정보 격차네요. 교육특구 같은 경우에는 모의논술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외 지역은 모의논술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상위권대 모의논술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 중하위권대 모의논술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이제 학교? 대표적인 곳이 이제 그 인서울 또는 수도권에 지금 열망이 된 대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가천대라는 곳이에요. 네. 근데 그 가천대가 지금 전국에서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대학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근데 또 가천대 논술은 또 특이하게 인문은 인문 심층, 또 뭐 자연은 수리 심층 이게 아니고 인문 자연 모두 국어와 수학을 보는 소위 이제 약수령 논술이라는 걸 실시를 해요. 네. 근데 그것들을 가천대가 이제 모의 논술을 실시할 때 가천대 모의 논술 이런 식이구나 라고 해서 미리 대비하는 학생들과 나중에 그냥 안 되니 가천대 모의 논술 쓰자. 가천대 논술 쓰자. 라고 하는 아이들과는 이제 준비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아예 달라지겠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천대 모의논술 자료집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논술 형태가 가천대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2년 됐고요. 그러니까 적성고사가 좀 발전된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그 출제가 되는 범위 자체가 수학 같은 경우에 수원수투까지밖에 공통과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과는 일단 부담 없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기조 출제 자료가 EBS 연계 교재예요. 그러니까 EBS요? 수능 특강을 충실하게 열심히 푼 학생들이라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좀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중에 그 나와 있는 이제 그 가천대 또는 수원대 또는 서경대 이런 약수령 논술을 보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학교 대비 문제집도 사실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학교들이 가천대, 수원대, 서경대 이런 학교들이 그래도 인서울의 끝자락이라고 봐도 괜찮은 학교들인데 그렇죠. 네. 네, 그럼 아이들이 지방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저희 동네를 좀 벗어나서 서울이나 경기권에 그런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꿀팁이겠습니다. 내신 특히 내신 5등급 대 아이들한테는 가장 보루 같은 전형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어떤 전설 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군포에는 해성학원이라는 곳에서 5등급 대 학생들을 네. 가천대 이런 쪽에 논술로 그렇게 많이 보냈다고. 네, 그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5등급, 6등급이 무조건 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무조건 논술 전형의 성격상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그럼. 확실하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의 논술도 참가하고 철저하게 그 논술 전형에 대비한 유형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런 학생들이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그 분당 지역이나 뭐 강남이나 목동 이쪽 학생들하고는 거리가 좀 먼 얘기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학생들은 약수령 논술을 보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이라면 그 재학생들 4등급 또는 5등급 학생들이라면 군포에는 해상학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네. 그 원장님께서 굉장히 혹독한 분이시라고 소문이 갑자기 그럼 광고를. 네. 우선 5월달은 중간고사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고사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하시는 것, 그 다음에 향후 수행평가와 이제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고1,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한 그런 철저한 학습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직후에 전국 5월 10일 날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그거 좀 대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건 학교마다 좀 일정이 다르긴 하지만 과목 선택에 대한 것, 과목 선택 수요조사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엔 이제 모의 논술이 있으니까 논술 전형을 고민하는 학생들은 모의 논술에 꼭 참가해라 이런 게 있고요. 가장 또 5월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3 학생들의 수시 입학 요강이 확정된다. 그 다음에 고2 학생들이 내년에 치를 2025학년도에 대입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된다. 그 다음에 대학교의 이제 입학 설명회가 러시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 입학 결과들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네, 부모님 5월 8일 어버이날 꼭 부모님 가슴에 꽃들 카네이션 한 송씩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5월은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이어도
요즘에 정신 연령으로 본다면 아직 예전처럼 약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인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휴일에는 아이들과 좀 좋은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석 선생님과 좋은 대화를 나눠봤고요. 자, 다음에 다시 이주TV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